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냉법 기초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은 기존의 법사를 즐기시던 분들이 아니라 곧 있을 새 확팩을 맞아 이제 처음으로 냉법을 시작했는데 진짜 나 무슨 소린지 1도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마법책을 펼치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을 위한 기초 그리고 이제 속성 가이드이니만큼 그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소 내부전쟁 패치가 되면서 그 일부 특성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 영웅 특성은 찍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전쟁 정식 확팩이 시작되고, 이 레벨업을 해서 영웅 특성을 찍게 되면 또 딜 사이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혹한의 생이 특성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현재 본섭의 패치, 손해부 전쟁 패치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냉법의 특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법사라는 캐릭을 처음 시작해서 냉법, 화법, 비법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익힌 제 경험에 비추자면 이 법사의 냉합이 세 가지 특성 중에 냉법이 가장 진입 장벽이 낮다. 즉 초보에게 추천드리는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스킬 메커니즘이 매우 직관적이에요. 냉법은 뭐 화법이나 비법에 비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는 점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위 컨텐츠에서 냉법이 딜을 뽑아내는 게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그나마 괜찮게 뽑아내는 편이에요. 이제 특히 쐐기 저단 같은 경우에는 뭐 캐스터들은 예열이나 뭐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동안 이제 근딜들이 광파일을 다 뽑아 먹잖아요. 근데 그나마 냉법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광파일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크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를 보고 이제 좌절할 일이 적다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핵심 특성을 설명드리고 갈 건데, 자, 바로 이 산산조각이라는 특성이거든요. 냉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산산조각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모든 데미지를 크리로 박아 넣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얼어붙은 대상이라는 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특성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바로 이 진눈깨비라는 특성이에요. 정확하기는 이 진눈깨비 스킬로 상대에게 묻는 혹한의 추이라는 특성이거든요. 자, 보시죠. 자, 이 모파한테 진눈깨비를 날리면은 이렇게 혹한의 추이라는 디버프가 묻게 되거든요. 자, 스킬 설명을 읽어보면 마법사의 주문에 피해를 입을 때 얼어붙은 상태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눈깨비 스킬을 사용해서 모판테 혹한의 추이라는 디버프가 묻게 되고 이때 중요한 스킬을 날리면 산산조각 효과로 크리를 띄우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냉법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산산조각 있죠. 산산조각이라는 특성 때문에 냉법은 기본적으로 33% 크리를 맞춰야 얼어붙은 적에게 이제 거의 100%의 크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냉법의 메커니즘을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냉법은 고드름을 5개 모아서 이제 혹한의 쐐기를 날리는 방식으로 딜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스킬을 쓰면 이렇게 고드름이 생기거든요. 캐릭터 머리 위에. 이거를 5개를 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코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이런 위코라를 썼는데 이게 5개가 모이면 특성창 열어보시면 혹한의 쐐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고드름을 5개 모으면 이 혹한의 쐐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혹한의 쐐기를 박아 넣는 식으로 딜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고드름을 모을 수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캐릭터 창을 열어보시면, 자, 여기 특화 효과를 볼게요. 특화 효과를 보시면, 자, 얼음화사, 얼음창 또는 진눈깨비 시전 시 고드름을 얻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제 고드름 얻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얼음화살을 시전하면 이렇게 고드름이 하나를 주죠. 그리고 진눈깨비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가 얼창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일명 이제 깡얼창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그냥 대상한테 이 얼창 스킬을 쓰면 일반 얼창을 쓰면 이렇게 고드름이 차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사용을 해도 고드름이 차지 않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 얼어붙은 대상에게 쓰는 얼창만 고드름을 생성시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을 얼어붙게 하려면 얼음 회오리나 이제 서리고리, 서리 회오리 등을 쓰잖아요. 그죠? 냉법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로 얼음 회오리. 얼음 회오리를 쓰고 이제 대상이 얼어붙을 때 그때 이제 얼창을 쓰면 자, 이렇게 고드름이 쌓이죠. 자, 고드름이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리고 서리 회오리나 서리 고리 같은 스킬들 있죠. 상대방을 얼려붙게 하는 스킬. 자, 서리 회오리를 쓰고 다시 얼창을 날리면 이렇게 고드름이 차겠죠. 자, 이런 방법 말고 되게 중요한 꼭 아셔야 될 한 가지 방법 같은 게 있는데, 보세요. 진눈깨비를 날리면, 자, 이 대상한테 가하는 공격은 얼어붙은 것으로 간주한다. 얼창 한번 날릴게요. 날리면 고드름이 쌓이면서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하나 소모됐죠. 다시 한번. 다시 진눈깨비를 날리고 얼창을 날리면 소모가 되면서 고드름이 찼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진눈깨비를 이용해서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강화 얼창을 날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서리의 손가락이라는 발동형 버프를 이용하는 건데, 자, 마법책을 펴보시면 여기 자, 서리의 손가락이라는 지속 효과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얼음 화살 혹은 얼어붙은 구슬을 시전하면 확률적으로 이제 이 패시브가 발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얼창을 날리면 역시 상대방이 얼어붙은 것으로 간주하여 고드름을 부여한다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얼음 화살을 이렇게 날리다 보면, 자, 얼음 화살 계속 날리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떠? 보시고, 자, 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서리의 손가락인데, 자, 양쪽에 두 개까지 뜨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안 뜨냐? 자, 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서리의 손가락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얼창을 날리면은 이제 대상이 얼어붙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고드름을 하나 주게 됩니다. 한번 날려볼게요. 얼창을. 자, 하나 날렸죠. 자, 고드름이 찼고 솜거가 됐고 다시 하나 날리면 자, 이렇게 두 개 스택이 쌓이게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고드름을 모으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얼음화살. 둘째, 진눈깨비. 셋째, 얼음창인데, 얼음창은 이제 깡얼창이 아니라 얼어붙은 대상에게 사용하는 얼창이어야 되고, 그 방법에는 진눈깨비의 혹한의 추위 디버프를 이용한 얼창, 그리고 이제 패시브 서리 손가락을 이용한 얼창이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5스택을 고드름 5개를 모아서 상대방한테 혹세를 박아 넣는다. 자, 그럼 이 혹세를 어떻게 크리로 박아 넣을 것인가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고드름을 쌓아 가시다가, 자, 고드름이 4개일 때, 그리고 진눈깨비가 있을 때 마지막 고드름 하나를 진눈깨비로 해서 5스택을 만들어주시고, 혹한의 세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크리가 터지죠. 그리고 남은 거 하나는 얼창으로 이렇게 소모하기. 그죠? 자, 두 번째, 자, 고드름이 3개가 있을 때 진눈깨비를 써줘서 한 스택 채우고, 자, 강화 얼창을 넣어서 써준 다음에 마지막 디버프 하나를 이렇게 혹한의 추위 디버프 하나를 강화 혹세 크리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혹세 진눈깨비 콤보라는 건데, 자, 3, 4중첩일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한 가지 고드름이 이렇게 5중첩일 때 있죠. 이렇게 5중첩일 때 혹한의 세기를 시전하고 직후에 이제 진눈깨비를 시작하면 이때도 혹한의 세기가 크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혹한의 세기 그리고 진눈깨비 연타 하면 이게 크리로 들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인데, 이렇게 혹세를 먼저 쓰고 진눈깨비를 쓰게 되면 이 혹한의 추위 디버프 있죠.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소모가 안 돼요. 자, 보세요. 고드름 5개에서 자, 혹세 쓰고 진눈깨비를 쓰면, 자, 혹세가 이 혹한의 추위 디버프 효과를 받고 크리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2스택이 남았어요. 그죠? 다시. 그래서 5스택인 상황에서 혹세를 누르고 진눈깨비를 쓰고 크리로 들어가면 이 나머지 2개를 다시 얼창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해성폭풍인데요. 이 해성폭풍이라는 스킬은 기본적으로 광역기이긴 한데 단일 딜 사이클에서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허수아비에 해성폭풍을 쓰시면, 자,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죠. 자, 보시면 총 7번을 썼어요. 7틱이 떨어졌는데,
자, 6발은 일반 적중으로 들어갔고, 자, 한 발이 치명타로 들어갔죠. 근데 이 해성폭풍 역시도 얼어붙은 대상한테는 모두 이제 크리로 적중하거든요. 그 산산조각 효과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단일에서는 해폭을 쓰기 전에 혹세 전에 이제 진눈깨비 쓰시듯이 역시 진눈깨비를 쓰셔서 이 혹한의 추위 디버프를 묻힌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눈깨비를 쓰고 혹세를 쓰면 자, 다 떨어지고 미터기를 한번 보면 자, 마찬가지로 7발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발이 다 치명타로 터졌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혹한의 추위를 묻힌 다음에 해성폭풍을 크리로 넣을 때, 이때 이 해성폭풍은 이 혹한의 추위 디버프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크리로 들어간다는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염두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디버프를 얼창이나 혹세로 소모해 주시면 좋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눈깨비를 쓰고, 혹세를 써서, 해폭을 썼는데도, 자, 소모가 안 되죠. 이런 걸 이제 얼창으로 이렇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딜 사이클을 굴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얼구도 그냥 쿨마다 써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자, 얼어붙은 구슬을 날려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서손이 계속 생기거든요. 얼구 같은 경우에는 날려놓으면. 그러니까 얼구도 이제 쿨마다 날리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냉법의 쿨기를 알려드릴 텐데, 자, 보시면 냉법의 쿨기는 이 얼음핏줄과 이 힘의 전환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얼핏은 가속 20%, 가속이 20% 증가하고 또 이제 적이 받는 피해를 최대 15%만큼 증가시켜주는 쿨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써주시고 그 후로는 쿨마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 혹은 이제 세기를 한 판 돌면서 최대한 쿨기를 자주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은 힘의 전환인데요. 이 힘의 전환이라는 스킬은 마법사 공용 스킬이고, 이제 사용하시면 생존기, 딜 스킬, 뭐 얼음핏줄 같은 쿨기, 그냥 마법사 모든 스킬에 뭐 전멸 포함해서 모든 스킬의 쿨을 줄여주는 스킬이에요. 따라서 이 힘의 전환 역시 최대한 쿨마다 자주 사용해서 쿨을 마구마구 줄여서 이제 쿨기나 딜스킬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딜 사이클을 알려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냉법이 딜 사이클을 돌릴 때는 이 서손이나 진눈깨비처럼 계속해서 뜨는 발동형 스킬들을 이 우선순위에 맞게 낭비 없이 소모하면서도 내가 현재 가진 고드름 개수를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해 가면서 혹세 그리고 이제 해폭을 확정 크리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딜 사이클 한다 치면, 자, 얼음화살 쓰고, 자, 얼음화살 쓰다가, 자, 진눈깨비가 2개니까 일단 진눈깨비 쓰고, 그리고 해폭이 있으니까 해폭도 쓰고, 진눈깨비 바로 다음에, 그리고 얼창 2방으로 혹한의 추위 소모해 주시면서 고드름 쌓아 주시고, 바로 5개 쌓였으니까 혹한의 쐐기 날려 주시면서 진눈깨비, 이러면 크리로 들어가고 다시 2개가 남았으니까 얼창, 얼구도 이렇게 쿨마다 써주시고, 자, 얼창, 얼음화살 날리고 혹세, 자, 그리고 서손 2개 뜬 거, 자, 이렇게 소모를 해주시면서 서손 쓰고, 진눈깨비 2개 남았으니까 채우고 혹세 쓰면서 해폭까지, 자, 서손 소모해 주시고.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혹세를 날릴 수가 있는데 진눈깨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혹세를 크리로 못 받겠다, 그럴 때는요, 그럴 땐 그냥 쓰세요. 그럴 때는 그냥 혹세를 빨리 쓰시고 최대한 딜 사이클 많이 돌리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진눈깨비가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좀 아꼈다가 마지막 하나 쓰면서 혹세 묻히고, 이런 식으로 혹추를 묻히고 혹세를 넣고 다시, 자, 하나 남았으니까 진눈깨비가 사용하지 마시고 있다가 지금 쓰고 회복까지 같이 날려주면서 이렇게 혹세 박아놓고 얼창으로 혹세 마무리. 자, 얼구 다시 쓰면서 채워주고 혹세와 진눈깨비 그리고 서손 빨리 소모해주시고, 2개 됐으니까 진눈깨비 써주시고 얼창 다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혹세 날려주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아껴주고 진눈깨비 다시 써주면서 혹세 날리고 해폭이 오니까
이 혹추 안에 다시 회복을 날려서 전부 다 크리로 박아넣고 이런 식으로 딜 사이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냉법의 이제 광역 딜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특성을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혹한의 냉기 특성이거든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 냉기 돌풍을 사용하면 몹들한테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박히게 되고 이 회폭과 얼굴 쿨이 초기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한 콤보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회폭, 냉돌, 회폭 콤보예요. 이 순서로 스킬을 쓰면 회폭 두 발이 이제 모두 크리로 들어가거든요. 회폭 처음 회폭이 떨어지면서 냉돌이 박히고 자 혹한의 추위 디버프가 박히면서 초기화된 회폭을 한 번 더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회폭, 냉돌, 다시 회폭. 자 여기 효과의 추위 디버프가 다 발렸죠. 한번 보시면은 자 4타겟한테 56발이 들어갔어요 총. 그 중에서 이만큼이나 다 크리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회폭을 쓰고 바로 이제 냉도를 쓰시고 다시 이제 회폭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광역딜에서 알아야 할 특성이 이 두 개거든요. 얼음 소환사 그리고 빗발치는 냉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얼굴을 날리면 눈보라가 즉발 시전이 되고 눈보라를 날리면 얼굴 쿨이 줄어든다는 건데 자 보시면 얼굴을 쓰면 자 여기 눈보라가 즉발로 나가죠. 이렇게 즉발로 나가고 이렇게 눈보라를 쓰면 얼굴 쿨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이 허수아비가 4개밖에 없어서 얼굴 쿨이 좀 천천히 줄어드는 건데 쐐기 가서 막 타겟이 8타겟 10타겟 20타겟 된다 그러면 진짜 이 얼굴 쿨이 미친듯이 줄거든요. 미친듯이 줄고 거기다가 또 힘전도 쓰면은 거의 뭐 그럼 진짜 얼굴랑 눈보라만 써도 다른 건 못할 정도에 예, 그 정도로 되게 쿨이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지금은 4타겟이지만 4타겟이라서 좀 덜하지만 예. 그래서 정리하면 냉법 광역딜은 이 얼굴, 눈보라 그리고 회폭 있죠. 이 세 가지 스킬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딜을 하시되 만약에 냉돌 쿨이 있다면 냉돌을 쓰기 전에 항상 회폭을 쓰셔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회폭, 냉돌, 회폭 콤보 해서 회폭 두 발을 냉돌 전으로 쓰셔서 항상 회폭을 크리로 박아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냉돌이 없다 그러면 회폭을 쓴 다음에 지금 잠시만요. 자 만약에 냉돌이 없다 자 그러면 회폭을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얼음 회오리를 바로 쳐주시거나 그쵸? 아니면 회폭을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뭐 서리 회오리 같은 스킬을 쓰면 상대방이 얼겠죠? 그러면 또 역시 회폭이 항상 크리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자 단일에서 하던 사이클 있죠? 보시면 뭐 얼굴 이렇게 쓰고 회폭도 쓰고 냉돌도 쓰고 다시 회폭 쓰고 다시 얼굴 날리고 쓰고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단일 딜 사이클 하시던 거 하시면 돼요. 하시고 눈물 왔으니까 쓰고 와서 고드름으로 혹세 날려주시고 다시 눈보라 쳐주시고 서손 소모해주다가 얼굴 왔으니까 얼굴 키시고 자 서손 쓰고 진눈깨비 쓰고 눈보라 한번 다시 쳐주고 자 혹세 날려주시고 다시 서손 눈보라 쳐주시고 자, 얼창 날려주다가 지금 회폭이 왔죠? 자 회폭이 왔으니까 회폭도 써주고 얼굴도 써주고 눈보라도 써주고 얼창 날려주시고 다시 혹세 날리고 눈보라 써주시고 얼짱 쓰시고 요런 식으로 냉법은 딜 사이클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역 오프닝을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소 내부 전쟁 패치가 되면서 새로 들어온 특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 죽음의 냉기라는 특성인데 이 얼핏을 키고 얼음 화살을 쏘면 주문 공격력이 이제 최대 24%까지 증가하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얼음 화살은 이 조각난 서리라는 특성 때문에 역시 얼핏이 켜져 있는 동안 한 번에 3타겟까지 이제 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광역딜 상황에서 얼핏이 있다면 얼핏을 키고 바로 얼음 화살 4발을 날려서
12스택을 빠르게 쌓은 후에 딜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법 기초 가이드는 모두 끝이 났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또 편집도 직접 해봤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냉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제가 또 이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지직 괴물와린이 검색하고 방송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에서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냉법 단일과 강력 오프닝 사이클 순서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